역사 역설. 오늘은 고려거란 전쟁의 강감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물을 기억할 때 대개 가장 극적인 순간 하나만을 붙잡습니다. 이순신 하면 바다 위에 하객진이 떠오르고 세종 하면 훈민정음이 떠오르듯이 강감찬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바로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흰 수염의 노장, 말 위에 올라 군사를 독려하고 마침내 귀주에서 거란의 대군을 무너뜨린 장군의 모습입니다. 최근 방영된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 역시 이 이미지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면에 나선 강감찬, 모든 결단을 내려놓고 전쟁을 지휘하는 노장 장수. 하지만 여기서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감찬은 정말 기록 속 강감찬일까요? 실제로 강감찬의 생애를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조금 이상한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꾸준하게 전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강감찬은 젊은 시절부터 무기를 잡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983년 성종 2년 문가에 장원 급제한 엄연한 문관입니다. 무인이 아니라 문인이었고 전쟁터에서 이름을 알린 사람이 아니라 조정에서 이름을 쌓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문서와 보고서로 채워졌고 그의 고민은 적의 진영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과 행정 그리고 왕에게 올릴 상소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조금은 낯선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쟁 영웅 강감찬은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며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어째서 고려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쟁의 설계자가 되었을까? 그 답은 강감찬이 전쟁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을 누구보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강감찬은 전쟁이 시작되면 무엇이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은 병사만 죽이지 않습니다. 논밭을 비우고 세금을 끊고 마을의 질서를 허물고 왕의 권위를 흔듭니다. 그는 전쟁을 이기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를 흔드는 재난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강감찬은 젊은 시절부터 늘 전쟁을 피하는 쪽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는 선택을 비겁함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장 비용이 적은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런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피할 수 있겠는가? 거란의 세 번째 침입이 현실이 되었을 때 강감찬은 더 이상 전쟁을 막는 사람으로 남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장군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된 장군은 칼을 휘두르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시작하는 장군이 아니라 싸움이 끝나는 구조를 먼저 그린 장군이었습니다. 귀주 대첩은 우연히 이긴 전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감찬이라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쌓아온 행정의 감각, 국가 운영의 계산,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했던 경험이 마지막에 한꺼번에 모여 터져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장군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끝내는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강감찬이 전쟁을 막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 개인의 결단보다 먼저 그가 서 있던 나라의 위치를 보셔야 합니다. 당시 고려는 스스로 선택한 전쟁을 한 적이 거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늘 고려의 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려는 강에서가 아니라 너무 애매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는 거대한 군사국가가 있었고 남쪽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농경 세계가 있었습니다. 고려는 그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방치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북쪽의 주인공은 바로 요 나라 거란의 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란을 야만적인 기마 민족으로만 떠올리지만 실제 거란은 매우 현실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고 명분으로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조약을 맺고 필요하면 침공했고 상대가 말을 들으면 멈추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왔습니다. 거란에게 고려는 지금 당장 없애야 할 적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둘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통제 가능한 선 안에 두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전쟁은 언제나 시험처럼 시작됩니다. 한번 와보고 반응을 보고 다음 수를 계산합니다.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3번에 걸쳐 벌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고려가 외교로 버텼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거란이 개경까지 내려왔으며 세 번째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강감찬이라는 이름이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강감찬은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조정에서 계속해서 신중론을 펼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겨도 상처가 남고 저도 나라가 무너지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계산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거란의 대군이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 연이어 도착했고 조정은 더 이상 선택지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왕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오해를 받습니다. 바로 왕이 수도를 떠나 피난을 간 결정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종종 이 장면이 무능이나 두려움의 상징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이 선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고려 현종이 수도를 떠났다는 것은 전쟁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왕이 잡히는 순간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나라 자체가 상대의 소유물이 됩니다. 왕이 살아있어야 전쟁은 계속 국가 대 국가로 유지됩니다. 강감찬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피난을 비난하지 않았고 그 시간을 다른 데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 일은 칼을 들고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전체 모양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란군이 어디로 들어올지, 얼마나 머무를 수 있을지, 어디에서 보급이 끊길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강감찬의 시선은 항상 전투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는 묻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어디에서 끝낼 것인가? 이 질문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전쟁을 끝내고 싶은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이후 고려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강감찬이 어떻게 전쟁을 늦추고 어떻게 싸움을 쪼개고 어떻게 귀주라는 장소에서 모든 계산을 한꺼번에 맞춰 넣었는지를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귀주 대첩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언제 싸울 것인가? 어디서 맞붙을 것인가? 누가 먼저 칼을 뽑을 것인가? 하지만 강감찬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싸우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전쟁을 오래 겪어본 사람에게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끝까지 피하고 싶었던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거란의 대군이 국경을 넘었을 때 조정 안팎에서는 빨리 한번 크게 붙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백성의 불안은 커지고 수도는 비어있고 왕은 피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그 불안을 그대로 전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적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빼앗는 방법을 택합니다. 강감찬의 전쟁은 적을 쓰러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적을 지치게 만드는 전쟁이었습니다. 거란군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는 군대였습니다. 기병 중심의 군대는 속도에는 강하지만 보급에는 취약합니다. 먹을 것이 끊기면 말이 먼저 쓰러지고 말이 쓰러지면 군대는 걸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강감찬은 이 구조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이 원하는 시점에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거란군이 계속 전진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앞으로 갈수록 보급은 늘어지고 뒤로 갈수록 퇴로는 길어집니다. 강감찬은 싸우지 않음으로써 전쟁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시기의 강감찬이 종종 답답한 인물처럼 그려집니다. 왜 저렇게 물러서기만 하는가? 왜 한 번에 끝내지 않는가? 하지만 실록 속 강감찬은 이미 그때부터 귀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귀주는 우연히 선택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거란군이 더 이상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지점이었고 되돌아가자니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온 위치였습니다. 강감찬의 전쟁은 전면 충돌이 아니라 귀환을 봉쇄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강물을 막아 적을 수공으로 쓸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실록은 기적 같은 한 방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형을 활용해 적의 진영을 흐트러뜨렸고 그 혼란 속에서 추격과 포위가 이어졌다고 전합니다. 즉, 강감찬의 전쟁은 한순간의 묘수가 아니라 여러 날에 걸친 계산의 누적이었습니다. 거란군은 이미 지쳐 있었고 이미 배가 고팠으며 이미 돌아갈 힘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맞은 전투는 결과가 정해져 있던 싸움에 가까웠습니다. 귀주에서 벌어진 싸움은 시작이 아니라 마침표였습니다. 강감찬은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해 그 이전의 모든 시간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영웅의 일격과는 다릅니다. 칼을 높이 든 순간보다 칼을 들지 않았던 시간이 더 길고 더 중요했던 전쟁입니다. 이제 귀주 대첩 이후 이승리가 고려라는 나라에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왜 거라는 다시 내려오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강감찬을 단순한 승리의 장군이 아니라 한 시대를 닫아버린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언제나 늦게 도착합니다. 귀주에서의 승리가 사실상 전쟁의 종결을 의미했지만 그 순간에도 고려의 백성들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타지 않은 마을도 있었고 이미 폐허가 된 들판도 있었으며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이 풍경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의 보고를 받았을 때도 환호하지 않았고 전공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떠올린 것은 다음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 이후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겼는데 왜 고려는 더 밀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전쟁을 점수로 생각할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강감찬에게 이 전쟁은 확장할 기회가 아니라 끝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승리는 적을 없애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적이 더 이상 내려올 수 없게 만들어 얻은 승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라는 이 전쟁 이후 다시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패배 때문이 아닙니다. 거라는 계산을 하는 국가였고 강감찬은 그 계산의 조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려를 건드리면 이기든 지든 너무 큰 비용을 치른다. 이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강감찬의 승리는 지도 위에 선을 넓히지 않았지만 지도 위에 위험 구역을 지어버렸습니다. 왕은 수도로 돌아왔고 조정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강감찬은 영웅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승전 장군으로서 정치를 장악하려 하지 않았고 권력을 넓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시 조정의 한자리에 앉아 조용히 행정을 챙기는 쪽을 택합니다. 이 선택은 지금의 감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전공이면 정권의 중심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강감찬에게 전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국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했던 가장 비싼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에서는 자주 생략됩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내려오는 영웅은 화면을 장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록 속 강감찬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강감찬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싸움을 끝냈고 자신도 함께 물러났습니다. 이후 고려는 수십 년 동안 대규모 북방 침입을 겪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감찬이 만든 것은 평화 조약이 아니라 전쟁을 다시 시작할 이유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을 어떻게 끝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강감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칼을 가장 늦게 들었고 가장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는 고려 역사에서 가장 오래 남은 사람 중 하나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며 드라마 속 강감찬과 실록 속 강감찬이 왜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차분히 비교해 보려 합니다. 그 비교는 누가 맞고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강감찬을 떠올릴 때마다 늘 같은 장면을 떠올릴까요? 칼을 들고 말 위에 올라 결전을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 말입니다. 최근의 드라마 역시 이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감정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단의 순간을 좋아하고 한 방의 승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 강감찬은 앞에 서서 외치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기록은 조금 다른 방향을 택합니다. 실록 속 강감찬은 늘 뒤를 돌아보며 계산했고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멈출 시점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언제 싸울지보다 언제 싸우지 않을지를 먼저 고민했고 이길 방법보다 다시 싸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 차이는 드라마의 과장이나 기록의 건조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영웅을 어떤 방식으로 소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통해 위로를 얻고 싶어 합니다. 힘든 시대에는 강한 인물을 원하고 불안한 시기에는 결단력 있는 얼굴을 찾습니다.
그래서 강감찬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호출됩니다. 그는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무력보다 계산으로 전쟁을 끝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록은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조용히 남깁니다. 강감찬은 전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승리를 독점하지 않았고 공을 독차지하지 않았으며 전쟁이 끝나자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드라마로 만들기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담담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담담함이 강감찬을 오늘까지 살아남게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그가 남긴 가장 큰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감찬은 가장 화려한 장군은 아니지만 가장 오래 작동한 인물이 됩니다. 그의 승리는 지도에 색을 더하지 않았지만 지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다른 종류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듣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빠른 선택과 강한 결단이 언제나 정답처럼 보이는 시대에 강감찬은 속도를 늦추고 판단을 미루고 끝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늦게 싸웠고 가장 먼저 싸움을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빨리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끝내야 하는가를 묻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제 강감찬의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환호도 군중도 다음 전투의 예고도 없이 말입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자기 자리를 지켰고 나라만 남겨두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습이야말로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정직한 강감찬일지도 모릅니다.